자, 여러분 교재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오세요. 296페이지 보시면은 시공자 선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위에 계약의 방법은 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교재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아마 뭐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출제 가능성은 낮으니까. 밑에 296페이지 양괄호 2번, 3번, 4번을 묶어요. 296페이지 양괄호 2, 3, 4를 앞쪽으로 묶으십시오. 묶어서 이게 시공자 선정이에요.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이라고 적으시고 제목 시공자 선정을 적으시고 시공자 선정은 선정 주체가 조합, 토지 등 소유자, 시령, 군수 등 이렇게 그 선정 주체에 따라서 선정 시기하고 선정 방법이 달라요.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밑줄 거 드리겠습니다. 2번. 자, 조합은 할 때 조합 동그라미 합니다. 선정 주체가 누구죠? 조합. 자,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언제 선정합니까? 밑줄 긋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놓을 거예요. 이게 선정 시기가 돼요. 선정 시기.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밑줄 거예요. 경쟁 입찰 방법을 줄 거예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 중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까지 원칙입니다. 단, 가로 안에 줄 거죠. 조합원이 몇 인? 100인 이하인 정비 사업의 경우입니다. 조합원이 100인 이하 동그라미.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무엇이? 정관 동그라미.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원 숫자가 몇 인? 100인 이하. 100인 이하인 조합원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꼭 암기해야 돼, 암기는. 알겠죠? 조합원 설립인가 후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원 숫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쟁 입찰이 아니고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꼭 암기하면 돼요. 그 다음 내려옵니다.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시공자 선정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동그라미 합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 선정할 때는 언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줄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 동그라미.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 등을 시공자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 들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언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방법이 뭐죠? 규약. 이 규약을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근데 엉뚱하게 봐요. 조합은 설립인가 후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 이거만 외우면 되는데 조합은 설립인가 그 이후에 조합총회에서 총회를 외우는 거야. 경쟁 입찰을 외워야 되는데 뒤에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를 막 선정하는 이런 거 외우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조합은 설립인가 후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합원 숫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규약이 정하는 방법.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다음 그 밑에 봐요. 4번. 지당 구수 등 동그라미 1번에 저 밑에 296페이지 맨 밑에 네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 등 동그라미. 시장 군수이 직접 정비 사업을 하거나 주택공수 등 동그라미 주택공수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줄 거예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방법이 뭐죠? 경쟁 입찰 동그라미.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시장 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뭐죠?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정 주체가 몇 개죠? 조합이 선정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선정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시장 등이 될 수도 있잖아. 선정 주체에 따라서 선정 시기하고 방법이 다른 거야. 이거 구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공자 선정할 때 시공자가 추천을 할 수 있거든요. 추천은
선정 주체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일 경우는 시공자 추천이 없는 거야. 3번 시공자 선정 주체가 3번일 때만 시공자 추천이 있는 거예요. 볼게요. 시장구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시장구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 처분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에서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이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에 의해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공자 추천이 가능한 경우는 선정 주체가 누구일 때? 시장구수 등일 때. 관리 처분계획 방법으로 하는 주관경에서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만 시공자 추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걸 시험을 낼 때 봐요. 계속 이 위에서 붙이는 거야. 조합은 설립인 가후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오 믿겠습니까? 오. 이 경우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주민대표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에 의해서는 그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계속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 시공자 선정에 갖다 붙이거든. 그럼 틀리는 거야. 시공자 선정할 때 시공자 추천이 가능한 경우는 선정 주체가 시장구수 등이거나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하는 주관경에서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만 시공자 추천이 가능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추천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봐요. 동그라미 2번. 297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시장구수 등 동그라미 2번. 297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시장구수 등 동그라미. 시장구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나 관리 처분계획 방법 줄 거예요. 관리 처분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에서 사업 시행자가 해줄 거예요. 시장구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나 관리 처분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에서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네 번째 줄에 줄 거죠. 다섯 번째 줄에 시공자를 뭐 할 수 있다? 추천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천하면은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 거예요.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보통 할 수 있다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답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낚이지 않도록 조심할 것. 시공자 선정 다 해드렸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구로 하죠? 조합. 정비사업 시행자 중에서 지금부터 조합을 공부합니다. 298페이지 오세요. 298페이지 오셔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찾으셨습니까? 네. 그 페이지 왼쪽에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처음 오신 분은 필기하세요. 뭘 보고 필기할까요? 화면 보고 필기하시면 되죠. 자, 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조합의 설립에서 필기합니다. 필기하세요. 정비조합의 설립 절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추진위원회 구성 적으세요. 뒤에는 안 적어도 되고 적어도 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은 인가 받습니까? 승인입니까? 승인. 누구에게 승인 받죠?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뭘 만들죠? 구성되면은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고 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성립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일 위에 뭐 하죠? 추진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구성은 추진위원회 구성은 인가 받습니까? 승인 받습니까? 승인.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추진위원회 조합에 뭘 만들죠? 정관 작성. 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죠.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5인 이상의 위원과 토지등 소유자, 운영 규정 등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 시장구수 등에 뭘 받죠?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제일 밑에 298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1번 추진위원회 구성 나와 있습니까? 제목에 미칠 것이고 읽어보시면 돼요. 필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추진위원회 기능 나와 있습니까? 업무 범위 줄 거예요. 추진위원회는 다음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줄 것이고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4개 암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요. 암기.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4개는 암기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4개 암기.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할 수 있어요. 줄 거요. 중간에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전 동그라미. 줄 거죠? 설계자 선정 변경 설 동그라미.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개 동그라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물을 담당합니다. 조 동그라미에서 읽어보세요. 전설 개조.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전설을 개조합니다. 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선정 변경,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물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창립총회 개최 나와 있습니까? 제목에 밑줄 그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빨리 오세요. 알짱알짱 하지 말고 오세요. 301페이지입니다. 조합의 설립 나와 있습니까? 네, 발표하시고 매년 나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 양가로 이번에 나와 있습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암기라고 적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1번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 동그라미 1번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사업 줄 거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 암기. 동의 요건 암기 하셔야 됩니다. 암기 적어 놓고 책장 넘기세요. 넘겨서 빨리 오세요. 305페이지 오세요. 305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동의 철회 나와 있습니까? 조합 설립,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동의를 했잖아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테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변심하면 철회할 수도 있잖아. 그 동의 철회야. 4번 줄 긋고. 기억번 앞에 적어요. 원칙. 기억번 동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는 줄 거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 철회가 가능해요. 동의에 따른 인허가 신청 전까지 그럼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도 좋다고 동의했죠. 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말 수 있죠.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동의했어. 그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원칙인데 내려와요.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면은 다음이 몇 개 있죠? 박산에 2개 묶어요. 줄 거죠? 정비구역 해제, 해제 동의, 해제 동의 동그라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이 2가지는 올라가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며칠? 30일까지만 처리가 허용돼요. 기억 앞에 적어요. 원칙. 니은 앞에다가 예외라고 적고 책장을 넘깁니다. 빨리빨리 오세요.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오셔서 중간에 중간에 큰 4번. 306페이지 중간에 큰 4번. 조합의 법적 성격 등 나와 있습니까? 제목에 미칠 거예요. 지금 뭐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5번 오면 5번. 조합원 자격 나와 있습니까? 조합원 자격에서 1번 조합원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지금부터 교재 읽으면 밑줄 긋는데, 교재에 밑줄 긋시는데, 밑줄을 끌 때 항상 조심하는 게 뭐죠? 괄호. 괄호는 안에 줄 것입니까? 건너뛰어야 됩니까? 건너뛰는 거. 괄호 안에 줄 거면 안 되죠, 늘. 자, 시작합니다. 줄 거요? 정비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그때 토지 등 소유자 밑에 적어요. 원칙. 그래서 정비 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그죠? 아까 용어 정할 때 배웠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 되는 원칙인데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줄 거죠.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줄 거죠. 두 번째 줄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가로 안에 줄 거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입니까? 동의한 자만 조합원입니까? 동의한 자만.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당연 조합이 되는 거예요. 주관경 개선 사업은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필요 없죠. 조합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박산에 오세요. 박산에. 박산에 동그라미 1번 줄 거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면은 그 위에 봐요. 네.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만 무엇이 되죠? 조합이 됩니다. 박스 위에 공유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조합원으로 본다. 줄 거 놓으면 되죠. 그 다음 내려옵니다. 투기가일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입니다. 별표하시고요. 별표하세요. 별표하세요. 양가로 2번 별표하시고 고개를 들어보죠. 재개발, 재건축은 강남이나 서울 쪽에 아무튼 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면은
실수요자만 뭐입니까? 재건축하면 투기꾼이 옵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면 투기꾼이 오죠. 재개발이 투기꾼이 많아요? 재건축이 많다고 볼까요? 재건축이 투기꾼이 더 많아요. 재개발보다는 강남 재건축이 늘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잖아. 그 말은 투기꾼이 많고 먹을 게 많다는 거야, 재건축 하면은. 그러니까 투자자가 막 모이들잖아.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쉬운 투자가 재개발은 땅 사놓으면 조합원이 되잖아. 맞죠? 재건축 같은 아파트 사두면 조합원이 될 수 있잖아. 대지분 있으니까 동의하면은. 그러면은 입주권을 받잖아. 입주권을 받고 조합원이 분양받는 것보다 일반 분양가가 더 비싸죠. 그러면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은 싸게 분양받잖아. 그 갭만큼 손해입니까? 프리미엄을 얻게 됩니까? 프리미엄을 얻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소유자가 아니니까 입주권을 받으면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죠. 분양권을. 우리는 그것을 뭐 한다고 하죠? 전매. 분양권을 전매하잖아요.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폭탄을 터뜨린 거야. 이게 뭐죠? 주택법에서 투기 과열지구를 때리는 거야. 투기 과열지구가 딱 되면은 조합원 지위를,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 수 없도록 규제하잖아. 언제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그 얘기가.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 처분객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매매 등을 통해서 타인에게 양도 양수를 못하도록 한 거야. 지금도 나옵니다. 시작합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동그라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를 줄 거예요. 재건축 사업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 앞뒤로 가로 외워야 돼. 재건축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뒤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줄 거예요.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 처분객 인가 후 줄 거. 앞뒤로 가로. 관리 처분객 인가 이후부터 계속 줄 거죠.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과 토지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수받아 조합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객 인가 이후부터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과 토지를 양수받더라도 매매 등을 통해서 양수받더라도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이에요. 입주권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이 말이야. 그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입주권, 그 아파트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없죠. 재개발 구역은 관리 처분객인가 이후부터 땅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없죠. 그 얘기예요. 단 상속 동그라미, 가로 안에 상속 동그라미, 이혼 동그라미. 상속과 이혼은 투기 목적입니까? 불가피한 사정입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잖아. 아들아, 내가 죽어주마. 너는 투기를 하거라. 그렇게 해서 사망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상속과 이혼으로 양수를 받은 자는 제외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책 잘 넘겨요. 309페이지 와요. 309페이지 제일 위에 손실보상 나와 있습니까? 매도 청구입니까? 손실보상입니까? 손실보상 동그라미에서 손실보상 동그라미 밑에 적어요. 아니야, 매도 청구. 계속 매도 청구라고 시험을 냅니다. 매도 청구. 아니야, 매도 청구 적어 놓고 줄 거요. 사업시행자는 줄 것입니까? 사업시행자는 나오면 이제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나오면 조합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자고 그랬죠? 조합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 언제죠? 재개발은 관리청객인가 이후에 재개발 후에 땅 사고 집 산 사람 아닙니까?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아파트 재건축 단지 아파트 산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은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 이 비조합원의 토지와 건물 그 밖에 걸리는 매도 청구합니까? 손실보상에서 쫓아냅니까? 손실보상에서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재건축 단지의 설립인가 이후 아파트 사면은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 그 비조합원의 아파트, 조합원이 아니죠. 비조합원 아파트하고 대지시분권은 아파트 입주권 줍니까? 손실보상해 줍니까? 손실보상금으로 재산을 평가해서 손실보상금 지급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야. 아셨죠? 네.
그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쓰면 되더라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나 그 아파트를 양수받은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을 경우 그 권리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오면 됐습니까? X. 손실보상 대상이다 이 말이야. 조합의 임원은 스스로 공부하십니다. 제목에 밑줄 긋고요. 읽어보시고 책자 넘깁니다. 7번 조합 임원의 직무도 읽어보시고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책자를 넘기세요. 313페이지. 313페이지 10번에 조합 총회 의결 나와 있습니까? 10번 제목에 밑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14페이지 봐요. 314페이지 왼쪽에 보면 제일 위에 참고가 있을 거예요. 참고 나와 있습니까? 총회 권한 일부를 대신 행하도록 뭘 만들죠? 대의원회를 만들잖아. 그 대의원회에서 총회 권한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게 나와 있죠. 이것도 시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외워야 되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암기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입니다. 11번. 315페이지 맨 밑에 11번. 대의원회하고 주민대표이 나와 있습니까? 대의원회만 동그라미하고 별표. 지금도 밑줄 껐습니다. 정비조합의 조합원 수가 몇 인? 100인 이상 동그라미. 100인 이상이면 조합은 총회 권한 일부를 대신 행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합니까? 두어야 한다 동그라미. 지난주에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 수가 몇 인?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거하고 항상 비교합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비교. 넘겨요.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사업시행계획 등. 사업시행계획 등 찾으셨나요? 펼쳐두시고 고기를 드셔야 돼요. 고생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추진위원회 업무 암기했었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설계자 선정 변경,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전설, 개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전설을 개조하는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죠. 사업 시행 계획.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까지 왔는데, 잠깐만. 영등포 대림동에서 10년 내에 재개발하려면 뭘 지정하죠?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대림동에다가 정비예정구역 지정합니다. 하면서 대림동 정비예정구역은 2022년 6월에 정비계획을 입안하겠다고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2022년 6월이 되면은 누가? 관할 영등포 구청장이 대림동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를 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림동에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림동에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하는 거예요. 대림동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그러면 이제 대림동 재개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야 되잖아. 우리 배웠잖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공공개발이고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이고 대림동 재개발로도 민간개발이니까 뭘 해야 되죠? 시행자는 그 조합인 거야. 그러면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딱 고시되면은 대림동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의 설립 등기를 마치면은 대림동 재개발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럼 대림동 재개발 조합은 정비 사업의 대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서 뭐 생각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습니까? 대림동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작성된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으로 대림동 재개발해도 좋은지 영등포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돼. 영등포 구청장이 인가를 하면은 인가 해석을 대외 쪽으로 고시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서울 시내 소문이 쫙 퍼져. 이번에 대림동 재개발구역에 사업 시행 인가 났단다. 막 부동산가에 소문이 쫙 퍼지는 거야. 그때 또 이 동네 대림동 또 재개발구역에 집값하고 막 땅값이 또 쫙 오르는 거야. 정비구역 지정되면은 쭉 오르지. 그죠? 사업시행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되면은 또 쫙 오르지. 사업시행 계획인가 하면 또 쫙 오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는지 알겠죠? 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시행 계획까지 온 거야. 그러면은 사업시행 계획은 누가 작성한다고 그랬죠? 시행자가 조합에서. 누구의 인가 받죠? 영등포 구청장, 시장수 등의 인가를 받죠. 그때 사업시행 계획 내용. 사업시행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할까? 아까 기본계획 내용 기본적인 거 외워야 되죠? 방향 제시, 예정구역의 개락적 범위,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건폐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 세입자 주거 안전 대책, 정비 계획, 사업의 명칭, 정비 구역과 그 면적, 세입자 주거 대책, 사업 시행의 예정 시기처럼 사업 시행 계획 내용도 또 해야 되는 거야. 공법은 분량이 엄청 많잖아. 지금 정비법 1년 동안 제가 배웠던 것을 시험에 나올 것만 뽑아서 중요한 것만 전체를 지금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거라고. 4시간 만에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시겠어. 힘들고. 비전공자인데. 그죠? 근데 이걸 다양하게 2달에 한 번씩 들으면서 점차점차 소화하실 만큼 살을 제가 붙여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듣고 나면은요. 진짜 웬만한 전공자 못지않게 재개발 재건축 지식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사업시행계획 내용 봐요. 318페이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13개. 다 외우세요. 하면 나 못 해먹겠다. 그죠? 그래서 6번, 7번만 외우면 돼요. 귀신같이 찍어드리잖아. 6번.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중에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죠? 임대주택 건설계획. 7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죠?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 이 2가지를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암기하시면 되고 책장 넘겨요. 넘겨서 322페이지 봐요. 322페이지 올렸어. 사업시행계획인가 특례 규정 나와 있습니까? 322페이지 제일 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특례 별표예요. 별표하시고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잘 줄 거면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자 들고 밑으로 빠르게 꺾고 하면 못 따라옵니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 말고 자를 치우고 줄만 딱 끄면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 별표예요. 일단 이렇게 드릴게요. 시당 수당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할 때 줄 거예요.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 줄 거예요. 시당구소가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시당구소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인가권을 갖고 있지만 그냥 인가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줄 거예요. 해당 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사업시행 인가를 뭘 해야 되죠? 협의 동반하면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고. 나왔거든요. 시당구소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할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사전 협의를. 시험 그렇게 나왔다. 200m만 보고 답을 찍은 사람은 또 실수했잖아요. 내려옵니다. 지정개발자 사업비 예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정개발자의 사업비 예치 찾으셨습니까? 거기 별표예요. 줄 거예요.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줄 거예요.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예요. 그때 정비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 동그라미, 정비사업시행자 지정개발자일 때는 그 밑에 줄 거예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밑줄 죠.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물으면 대답해요.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지정개발자. 근데 지정개발자는 토지등 소유자로 한정하니까 공공임과 민간개발자입니까? 민간개발.
그러면은 잠깐만요. 상업적에 재개발하면은 롯데월드 예를 들잖아요. 잠시대. 그죠? 공업지에서 재개발하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을 제가 예를 들었거든요. 그 재개발 사업 비용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1공장부터 5공장까지 공장 재개발하면 돈이 수백만 원 들까요? 수백조 들까요? 백조 단위까지 갈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사업 시행자가 민간 개발자라고. 근데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하겠다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고 다 철거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돼 버리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치명적이죠. 수만 명의 관련 노동자들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울산이라는 도시는 큰 경제적 충격에 빠지게 되죠. 이런 사업 시행 인가를 일개 시장 군수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민간 시행자일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정비 사업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사업비를 예치하게 하고 사업 시행을 하도록 법을 만든 거야. 알겠죠? 민간 시행자에 대한 자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비 규모가 큰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하면 틀리는 거야.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누구? 공공개발이 아니고 민간개발자일 때는 정비 사업비 얼마?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세 가지를 동그라미에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요. 넘겨서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327페이지에 3번에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327페이지 큰 3번에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 매도 청구 동그라미예요. 327페이지. 저 밑에 큰 3번.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 찾으셨죠? 네. 자,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 읽어드릴게요.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줄 거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에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 30일 이내 동그라미예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에서 날부터 조합에서는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잖아. 조합에서는 재건축 사업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에서 날부터 며칠? 30일 내에 다음의 자가 누구죠? 기업번 줄 거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에 대한 줄 거요. 해답을 서면 촉구해야 되는 거야. 사업 시행 인가 고시부터 며칠 내에 조합 설립 해답 여부에 대한 서면 촉구가 있어야 되죠? 30일. 내려와요. 해답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줄 거예요. 해답 촉구를 받고 2개월 내에 해답을 해야 돼요. 단, 위 해답 촉구 받고 2개월 내에 해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겨요. 줄 거요. 해답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해답 기간이 지나면은 조합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여기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답한 자는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 그 뒤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줄 거예요. 재건축할 때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해도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의 건축물과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는 손실 보상합니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매도 청구. 여러분, 재건축할 때 비조합원의 재산은 손실 보상 대상입니까? 매도 청구합니까? 매도 청구. 근데 매도 청구 절차, 사업 시행 인가 고시로부터 며칠 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촉구합니까? 30일. 해답 촉구 받으면 몇 개월 내에 해답을 해야 됩니까? 2월. 2월 내에 해답을 하지 않은 자는 동의하지 않은 자 맞죠? 동의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 이 비조합원의 토지와 건축에 대한 권리는 손실 보상합니까? 매도 청구합니까? 매도 청구. 그래서 비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매도 청구 절차는 30일, 2월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재건축할 때 비조합원 아파트하고 대지 지분권은 손실 보상해 줍니까? 매도 청구합니까? 매도 청구. 근데 매도 청구 절차는 30일, 2월 그렇게 오시라고. 넘겨요. 329페이지 오른쪽에 329페이지 옵니다. 주관경 개선사업 특례 나와 있습니까?
주관경 개선사업 특례 1번, 2번 묶어서 별표.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줄 거예요. 건축허가를 받은 때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 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주관경 개선 사업 하면서 건축허가 받고 부동산 등기할 때는 주택도시계획법상 밑줄 긋죠.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주관경 개선 사업 하면서 건축허가 받고 부동산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 사요, 안 사요? 안 사도 된다 이 말이야. 안 사는 거야. 왜요?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는 동네는 달동네니까. 저소득층 집단거주지니까. 주관경 개선 사업 하면서 건축허가 받고 부동산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특례를 허용한 거예요. 내려와요. 2번. 주관경 개선구역에서 줄 거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설치 기준까지 줄 거예요. 주관경 개선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저 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아니야 국토교통부 장관. 계속 국토교통부 장관을 속입니다. 아니야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공법하면서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공식처럼 외우기로 약조를 했죠. 단 딱 이거 하나.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주관경 개선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아, 중요하지. 콕 찍어줘도 잘 안 보여 이런 거. 넘겨요.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10번 찾으셨습니까? 10번 밑에 임시거주시설 등 조치 나와 있습니까? 별표하시고요. 정비사업시행령 지금도 줄 것입니다. 주관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줄 거예요. 주관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줄 것입니까? 이때 주관경 개선사업 밑에 적어요. 저소득층. 이때 주관경 개선사업구역은 부자동네입니까? 저소득층 거주지역입니까? 저소득층. 재개발 사업 밑줄 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서민층 거주 적어요. 몇 페이지 하고 있죠? 330페이지 저 밑에 큰 10번 밑에 양가로 1번 임시거주시설 등 조치 제목에 밑줄 것이고 읽어드립니다. 정비사업시행령은 지금 줄 거예요. 주관경 개선사업은 줄 것이고 뭐죠? 저소득층. 재개발 밑줄 거고 누구라고? 서민층 거주지역이요. 그러면 경제력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잖아. 그래서 주관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경제적으로 약자니까 스스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줄 거예요. 주택자금의 융자할성 등 임시 거주에 상호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거꾸로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서 정비구역 안팎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할성 등 그에 상호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정비사업 두 개가 뭐죠? 주관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이라. 그럼 재건축은 중산층 거주지역이잖아. 포함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31페이지 와요. 33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이 나와 있습니까? 별표를 하시고 책장 넘기세요. 책장 넘기시고 토지 수용에는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공시법 준용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어서 특례라고 적고 무조건 암기해야죠. 밑에다가 꼭 암기. 암기를 못하시면 고발하겠음. 고발할 생각임.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1, 2월부터 상당히 범위가 많이 넓어지죠. 1, 2월달 이렇게 하면 집에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집에 보따리 싸고 가지 않을 만큼 해드리고, 시험 범위는
3, 4월 과정에서 많이 챙겨드리죠. 근데 1, 2월 강의 듣고 3, 4월 강의 듣고 한 번씩만 복습하고 대충 모의고사도 한번 봤다면 5, 6월 달부터 준비 땅 해서 열심히 해도 공부는 충분히 가능해요. 알겠죠? 한 2번 들은 적이 있으면 머리에 남은 게 없어도 5월 달부터 준비 땅 해도 3번째 들으면서부터 복습 제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야.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래서 1, 2월, 아무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어떻게 들어오셨던 건 이렇게 한두 번 강의를 이제 듣고 여기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고 계신 여러분은 거의 반점 이상은 합격에 가까이 갔다 보시면 됩니다. 절반 이상 성공이에요. 한 번만 들어도 5, 6월 달부터 예습도 하고 복습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진짜. 그랬더니 합격하지. 그랬더니 합격하실 분들. 자, 맨날 야단 맞다가 이제 또 이렇게 칭찬을 받으시니까 어리둥절. 여보세요? 토지 수용에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공치법. 공치법상 토지 수용 요건을 제가 물어봐도 A에 응한 거 아니죠? 공치법상 토지 수용 요건 2가지가 되게 되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을 하면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첫 번째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두 번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어요. 이 2가지가 공시법상 토지 수용 요건 맞죠? 근데 정비사업절차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이것을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재개발할 때, 주거환경개발할 때, 토지 수용할 때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있으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니까 따로 공시법상 공익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재 봐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공치법을 준용할 경우 지금도 밑줄 거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 줄 것입니까? 가로 건너뛰고 동그라미 2번의 2번째 줄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무엇이 이성수로 본다? 사업인정고시가 이성수로 본다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할 때 협의가 안 되면 재판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하잖아. 근데 재결 신청 기간은 2번째 줄에 줄 거예요. 공기업소상 규정도 불구하고 2번째 줄에 언제? 사업시행계획 3번째 줄에 줄 거죠.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시행 기간 이내니까 정비 사업시행 기간이 3년이면은 3년 이내에, 5년이면은 5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세요. 333페이지 관리처분계획동. 관리처분계획동의 별표를 2개를 하셔야 돼요. 관리처분계획동의 별표를 2개 하시고 제일 밑에 분양 공고 분양 신청 나와 있습니까? 네, 제목에 밑줄 것이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분양 신청 통지 공고 밑에 읽어드립니다. 사업 시행자는 누구죠? 조합. 조합에서는 지금도 밑줄 거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줄 거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120일 이내에 손 떼요. 다음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동그라미. 그리고 분양 줄 거예요. 끝까지. 분양 대상이 될 대지나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2개성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까지 줄 거고. 공고 동그라미. 이때 공고가 뭐죠? 분양 공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정비사업절차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분양 공고한다고요? 120일. 정비사업절차에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되면 정비사업시행자 조합에서는 120일 내에 분양 공고를 하는 거야. 분양 공고 보고 분양 신청 희망하면 분양 신청하겠죠. 그래서 이제 책을 넘겨봅니다. 넘겨서 분양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읽으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줄 다 끄세요.
이때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통지한 날 동그라미. 뭘 통지했죠?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했겠죠.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밑에 줄 관리 주문객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20일 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까지 줄 거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세요. 335페이지 4번 보세요. 4번 투기가일지구에서 재분양 신청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표하시고 뒤에다가 재당첨 규제, 재당첨 규제, 재당첨 규제. 한번 투기가일지구에서 한번 입주자로 선정되면은 분양 신청에다가 한번 입주자로 선정되면은 다시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당첨 규제 제도예요. 투기가일지구 동그라미. 이줄 쭉 끄시면 됩니다. 투기가일지구로 묶인 정비사업에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조합원의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하게 된 자는 그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몇 년? 5년 내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 투기가일지구 안에서 한번 분양 대상자로 딱 선정이 되면은 그 세대원까지 몇 년 동안? 5년 동안 분양 신청을 못하도록 재당첨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려옵니다. 6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발표하죠.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발표합니다. 발표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여기요.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입니다. 101동, 102동, 103동. 아파트니까 재건축이죠? 재건축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누가 조합원이 되죠? 이 동네에, 이 정비구역 안에 아파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아파트도 있고 대지 시분권이 있으면 되죠.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입니까? 동의해야 됩니까? 동의. 한자만 조합원이잖아. 동의를 안 하면은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그러면 아까 비조합원 아파트, 이 101동의 비조합원이 102동에 2동 이렇게 있는 거야. 5 세대가 동의를 안 한 거야. 이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아파트는 아까 뭐 한다고요? 매도 청구하는 거야. 알겠죠? 비조합원 아파트는 매도 청구한다고.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조합원이잖아. 비조합원 아파트는 아까 조합에서 매도 청구해요. 알겠죠? 근데 동의했어. 그럼 조합원이잖아.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은 강제입니까? 희망자만 분양 신청합니까? 희망자만 하잖아. 근데 여기 103동의 세 사람은 분양 신청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의 이 아파트하고 대지 시분권은 그 권리는 매도 청구가 아니고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보세요. 4번. 6번. 사업시행자는 지금도 미칠 거예요. 관리주문계 인가가 고시된 날에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이내. 꼭 외워야 돼. 관리주문계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내에 다음에도 정한 자. 다음에도 정한 자가 누구죠? 기업번에 누구죠? 분양 신청을 아니한 자. 그러니까 조합원인가 비조합원인가?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이야.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했다가 니은분에 뭐죠? 분양 신청을 했다가 뭐 했죠? 철회한 자. 그리고 투기가일지구에서 5년 내에 분양 신청을 못할 수 있는 자 있죠? 한번 선정되면 못하잖아요. 그죠? 재당첨 규제를 받는 자의 올라가요. 토지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죠?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관리청계 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서 손실보상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와요. 336페이지. 336페이지 양괄호 저 밑에 큰 2번이 나와 있어. 336페이지 제일 밑에. 관리청계획 수립과 인가 등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별표 2개 해놓고 휴식하고 절차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봐요. 정비법상 정비사업처에서 분양공고, 분양신청까지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조합원 중에서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와 건축을 행한 권리는 매도 청구입니까? 손실보상해 줘야 됩니까? 손실보상. 그때 손실보상 협의는 관리중개 인가구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